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천재검사 진해원은 초록대리석 외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게 왜 이러는가? 이재명 대표는 오징어의 픽션, 초록대리석에서 왕당파, 외관상, 공화주의자라고 지칭되는 집단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두루 갖춘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스, 중국, 팔레스타인 등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영웅신화는 모두 유사한 출발점과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본성을 타고난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직후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형벌처럼 내려진 가난과 폭력을 학업이라는 긍정적 희망으로 극복하고자 주간에는 노동, 야간에는 독학이라는 어렵디 어려운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빠르게 마친 뒤 대입학력고사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4년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대에 입학한 뒤 4년 과정을 마무리한 직후에 남들은 8, 9번씩 떨어지는 사법시험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오징어가 주목하는 점은 그냥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땅꼬마가 자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집중한 결과 바로 목표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졸업 직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을 즉시 찾아내고 학습하며 집중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왕당파와 외관상 공화주의자들의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출신을 천하게 여기는 각종 변절자들과 달리 가난하고 힘겨웠던 자신의 과거를 현재 어려움을 처해 있는 분들에게 투영하는 행동 패턴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흡유, 특혜분양 방지활동, 성남의료원 설립, 닥터헬기 도입,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성남FC 유치 등 공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칼이 들어오는 것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함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왕당파와 외관상 공화주의자들이 이분을 혐오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천인 시민들로부터의 소액 다수 후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손과 기업들로부터 몰래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이 활동하면 자신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거돼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해서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감동을 주는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길목을 지키는 벌레들을 풀어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년공의 아픔은 현재도 노무에 종사하는 무수한 분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 있었다고 먹칠을 해야 했고 청렴한 공익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해 대장금동에 머리, 가슴, 배, 발, 무릎, 발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으나 막상 거액을 먹은 것은 자기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둘러 덮었으며 더치페이 모터스의 비리는 자신들이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이기 때문에 묻혀져야 하지만 청렴하디 청렴한 공직자가 78,000원을 공금으로 지출한 것은 더럽디 더러운 공금 사용 행위로 물감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로 생돈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못된 심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해 토론의 대답을 또다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또 이렇게 밝혔지요. 개인적으로 최근 당헌 80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공동체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 당시 구단의 후원을 유치한 것을 뇌물로 기소해서 대표직을 상실시키려는 볼드헤디드파와 급히 귀국한 워터메로니스트파의 단합이 있었는데 강렬한 민주주의자들의 반발로 당헌 80조가 어중간하게 개정돼서 일단 목표 달성을 1차 좌절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돌아온 천재검사 진해원의 우주급 위트와 해악의 일갈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존재 자체만으로 경정권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포 그 자체다 이겁니다. 기억과 감정을 기소하고 이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성남FC 건을 다시 살려 좀비 사건으로 기소하려는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4탄, 5탄, 수십 탄에 이어질 공세를 펼쳐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제3자 뇌물, 경찰은 기업이 시민구단에 지급한 광고비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광고비가 구단주인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논리가 놀랍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광고비를 받은 것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 아닌가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환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인가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시행사에 공원, 학교, 동사무소,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뇌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가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구단은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장경태 최고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민포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도 포기하고 민심도 포기하고 민주주의도 포기한 대통령, 민포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방치하고 국민은 무시하고 정치 탄압만 몰두하는 민포대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살인적인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진정 대통령의 답변입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어르신, 소상공인, 서민 예산은 깎고 부자 감세로 슈퍼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작년에 비해 3배가 올라 15,000원을 훌쩍 넘었고 무도, 호박도 작년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와중에 김치찌개 이미지 세탁쇼라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염도 측정기라니 농도 0.6, 0.7 이야기에 전국의 김치찌개집에 염도 측정기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조소까지 들립니다. 국민의 분노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쇼만 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지율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기획수사, 표적수사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본편이 추석밥상과 흥행에 실패했는데 속편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이를 번복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재탕 우려먹기입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사정기관의 정치 모략뿐입니다. 참 무능한 정부이자 참 못된 정권입니다. 민생도 민심도 민주주의도 모두 포기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포대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영수회담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야당과 국민과의 대화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대한민국이 폭망했고 당대표가 바뀌자 민주당의 포스가 깨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의 해당 행위자 처벌이지요. 김도율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글들이 제법 올라왔다. 모두 동발이들이고 그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수 이재명을 찍을 수 없어 윤석열을 찍겠다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던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민주당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지난 대선 패배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때문에 나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중심의 최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해당 게시판의 DB를 싹 체크해서 해당 행위를 한 배신자들을 색출한 뒤에 책임을 물어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내 방송을 보고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실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자, 이제 내가 두 번째로 조언했던 것이 바로 민주연구원의 개혁인데 내친 김에 이것도 진행되기를 바란다. 노웅래가 민주원장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실제 그 안에 고인물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를 이재명 탓으로 리포트를 만들었던 연구원들이 그 대상이다. 시켜서 한 일인데 불쌍하지 않냐고? 아니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것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구성되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호구로 알고 국힘당은 무서워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큰 전쟁을 앞두고서는 우선 배신자부터 색출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적과 싸울 수 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잘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볼드 헤디드 파와 오토메로니스트 파의 단합을 진해원 검사가 지적했듯 민주당의 내부의 적은 건재했지요. 저들의 최근 공작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인 것인데 반개혁 세력이자 반명 세력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갈라치기 꼼수가 필수지요. 그러니 이 세력들의 단죄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해방 후 친일파 청산, 즉 사회정의 구현이 안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민주당의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 이상 채소당, 곤충당이 아닌 당내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당판 반민특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